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컴퓨터 통신 1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주 차잖아요. 한 학기가. 벌써 이게 13번째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참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잘 하지 않으면요. 진짜 다시 한번 여러 번 내가 얘기했지만 한 학기 그냥 날아가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도 좀 잘 듣고 책도 꼼꼼하게 읽고 그러게 보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장 1절 2절 했는데요. 이번에 10장의 3절 네트워크 성능과 큐잉 모델, 큐잉 분석과 네트워크 설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장에서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에 하나가 이제 큐잉 분석 기법이라는 겁니다. 큐잉 모델. 그죠? 이게 큐잉이라는데 큐가 이게 줄 서는 걸 우리가 큐라고 불러요. 이게 그래서 우리말로 대기열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이렇게 줄이 쭉 늘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그 통신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 데이터 우리 덩어리들이 패킷이 이제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줄을 쭉 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막연히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큐잉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수학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발됐냐면요. 옛날에 전화 교환원이 있어서 이게 전화를 이제 사람이 해줬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옛날 전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고 옛날 전화를 보면은 이렇게 전화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사는 아무개 씨를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전화교환원이 스위치를 꼽아서 연결을 해줘요. 이게 소위 수동식 인력 교환 장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화를 해줄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교환원이 사람을 이제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그 기다려야 되죠. 교환원이 이게 연결시켜주는 그 전화번호를 듣고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잭을 꽂아서 연결시켜주는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화 교환원이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이걸 해서 그걸 하는 거를 큐잉 이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큐잉 이론을 우리 이제 네트워크 컴퓨터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 적용을 해서 네트워크의 성능을 분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성능을 분석하게 되면은 이제 네트워크 설계할 때 네트워크 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분배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기다리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불편하니까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적게끔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큐잉 이론을 가지고 그쵸? 대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그 네트워크 성능 분석을 해서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것이 큐잉 이론이 되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렇지만 이게 통계 얘기죠. 그렇죠? 수학적 얘기지만 통계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고객의 도착과 그 다음 도착 사이에 걸리는 시간.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인터 어라이벌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언제 도착할지 모르잖아요. 그건 확률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확률에 따르고 있느냐. 그걸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보내주는 시간이 있을 거죠. 그걸 서비스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내주는 서버에서 아까 그 전화 교환원 얘기했잖아요. 전화 교환원에 해당되는 그 서버, 데이터를 보내주는 서버가 몇 개 되냐. 그 다음에 Q에서의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일 건가, 뭐, 이것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학 개념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고객의 도착 시간 있죠? 그것도 역시 확률 개념입니다. 언제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잖아요. 확률에 의존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도착 시간 간격이 연속 변수가 되면은 그걸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시간 확률 밀도 함수도 굉장히 또, 그러니까 도착 시간, 도착 사이 시간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에 서비스 시간이죠. 그래서 서비스 시간도 고객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시간 확률 밀도 함수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하나냐, 두 개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서 이제 단일 서버냐, 멀티 서버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처리 규칙은 뭐냐면 선입 선출이면 됩니다. first in, first out 이 선입 선출이죠. 그 다음에 last in, first out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일 나중에 들어간 게 제일 그 먼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엘리베이터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늦게 탄 사람이 엘리베이터 그 문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제일 늦게 탄 사람이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를 나오죠. 이게 그래서 이게 그 후입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먼저 들어온 어디 뭐 가게에서 줄 쓴다거나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일 처리해 주는 게 선입 선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버퍼의 크기. 예, 그래서 이게 버퍼라는 게 임시 저장소잖아요. 처리될 때까지 대기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게 버퍼가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버퍼 크기를 또 해줘야 되나. 버퍼 크기를 많이 해주면 좋지만 돈이 많이 들죠. 경제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잉 분석을 할 때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A 슬래시 B 슬래시 스몰 소문자 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A가 도착한 시간 확률 밀도인데 그거를 MDG라고 합니다. 지수 분포를 따르냐, 이미 결정된 값을 갖는 디터미니스틱 하는 거냐, 아니면 제네릭 일반적인 분포를 갖는 확률 분포냐. M이 이제 마코프입니다. 마코프 이것도 역시 확률 여러분들 스토캐스팅 모델에서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다 좀 높은 수준의 수학을 배워야 이런 구분들을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A와 B는 이렇게 MDG 셋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M이 맨 마지막에 소문자 M은 서버의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MM1이다 그러면 그 마코프 지수 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포, 도착한 시간도 확률 마코프, 서비스 시간도 마코프 확률 분포고 서버는 하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게 우리가 보통인 경우고요. 이게 포화성 확률 분포입니다. 밑에 여기 확률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람다가 도착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시간당 몇 개 도착하나. 그래서 t 시간 동안에 정확히 n명의 고객이 도착할 확률이 이게 포화성 분포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우리가 포화성 분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고급화되면 이게 이제 정기 분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이템이라는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입력해서 들어온 그 패킷 데이터, 입력 데이터 패킷을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버는 아이템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버가 이제 휴지 상태, 놀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 아이템이 오면은 바로 서비스를 받겠죠. 딜레이 없이. 근데 서버가 사용 중이다 그러면은 버퍼에 들어갑니다. 그게 버퍼에 들어가서 줄을 서야죠. 큐잉이 되겠죠. 그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버퍼의 용량이 무한하다 그러면은 버퍼 용량 초과로 인한 아이템 손실이 없습니다. 단시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버퍼 용량이 무한할 수는 없죠. 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으로 단일 서버에 적용하는 최대 입력력 있죠? 이 서비스 시간의 역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실제 시스템에는 보통 최대 입력률이 7에서 90% 정도만 되겠습니다. 이 값이. 이게 서비스 시간의 역수로 최대 입력률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 이게 직설적으로 잘 보이는 게 우리 큐잉 모델 단일 서버입니다. 요게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퍼입니다. 이게 대기열 주소에 있는 큐잉이죠. 그쵸? 예, 그래서 그 큐에서의 대기 시간, 그 다음에 도착할 때의 도착률 람다가 되고, 그 다음에 큐에서의 대기 시간, 그 다음에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뭐 선의선출인지 뭐 대부분에게 선의선출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시간 입니다. 이용률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Q는 큐잉 시스템 아이템이고 그 TS 이 전체죠. 들어와서 처리해서 떠날 때까지 그 시간 그 전체가 이제 대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MG1, MM1, MD1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도착하는 거는 전부 마코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리할 때 제네릭이냐 마코프냐 디터미닉이냐 이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눴습니다. 도착할 때는 전부 포화성 분토를 전부 다 다루고 나머지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A, Q, W의 값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뭐 수학적으로 해서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요 규칙 아니 그 사용하는 값을 일테면 로는 이용률이다. 뭐 그 대문자 P는 데이터 발생 확률이다. 뭐 이런 등등 그 숫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MG1, MM1, MD1 이렇게 A, B, C 이렇게 각각에 대한 그 수학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들은 솔직히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은 외울 필요도 없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멀티 서버입니다. 멀티 서버인 경우에는 서버가 여러 개가 있죠. 네, 그래서 근데 Q가 소위 말해서 이제 버퍼가 하나 있느냐 아니면 서버마다 다 하나씩 그 버퍼가 다 따로 있느냐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버는 여러 개인데 Q는 하나. 예. 그 이런 모델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서버가 그 n개의 서버가 있다 그러면 그 빈 거가 있으면 빈 거로 바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단일 서버보다는 당연히 빠르게 높은 처리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경우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들어와서 여기 보면 그 각각의 데이터 큐로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여기 각각의 큐 어디에다 보내줘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순서대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서버가 다 똑같으면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어떤 서버는 빠르고 어떤 서버는 높았다 그러면 빠른 서버에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느린 서버는 나중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각 큐마다 또 우선순위를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입력된 트래픽이 이제 또 분기대에서 나오는 경우, 뭐 출력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하나로 들어와서 출력이 분기되는 거, 두 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 그 다음에 그냥 단순 직렬 Q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Q의 형태가 또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할 때 평균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 독착률, 그 다음에 서비스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 평균은 뭐 당연히 다 더하고 개수만큼 나눠줘야 평균이 되겠고, 분산도 여러분들 배웠죠? 예, 분산 평균 값하고 그 값에 제곱하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산에 여기 보면은 분모에 n이 있죠. 여러분들 평균에는 없지만, 그래서 n이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n 값이 커질수록 분산이 작아집니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샘플 평균 값의 이제 변이가 중심값으로 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n이 11대하고 n이 100일 때입니다. 그래서 100일 경우 이렇게 퍼져 있는데 n이 10일 경우 뾰족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에 더 가깝게 이렇게 됩니다. 1인 경우에 이렇게 지수지차는 경우에 이렇게 늘어지게 되지만, 이렇게 지수 함수가 돼서 이렇게 포화성 분포가 이렇게 돼서, 이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적으로 뭐에 가까워지냐면 정기 분포, 가우스 분포에 가까워지게, 포화성 분포가 그래서 가우스 분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 나한테 배웠으면 확률에 대한 공부를 나하고 했죠? 예, 인공지능 학생들은 기억을 되살리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큐잉 모델에서 데이터의 도착률이 0.5%, 초당 0.5개였나요? 그죠? 단일 서버 모델이고 하나의 아이템이 처리인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시간을 10초라고 하자. 그러면 100개의 아이템이 수신되었을 때 이용률과 하나의 아이템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이겁니다. 하나의 아이템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S로 하면은 이용률은 뭐예요? 람다 TS죠. 그래서 0.5 곱하기 10에서 5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의 아이템을 처리하는데 5가 되죠. 그래서 또 하나의 아이템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면 람다분의 1이 T니까 T는 0.25분의 1이 돼서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용률은 5, 그 다음에 하나의 아이템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잉 시스템, 큐잉 분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네트워크를 설명을 하나, 이걸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시간이 쭉 있죠? 0, 1, 2, 3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력되는 개수입니다. 데이터의 총수. 그 다음에 이걸 50초의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몇 개가 나갔느냐.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 1을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1초를 보면은 88개의 데이터가 도착하고 초당 처리가 1000개니까 도착한 808개가 모두 처리되죠. 그래서 Q에는 0이 됩니다. 1초가 되면은 2초가 되면 769초가 되고 1000개니까 역시 769개가 모두 처리돼서 Q에는 없습니다. 3일 때 1627초가 도착하고 1000개가 처리가 됐으니까 627개는 큐잉에 대해서 서포가 있습니다.
4가 되면요. 서버에 51개가 들어오는데 이미 그 51개하고 앞에 처리 못한 627개를 더해서 678개가 나오는데 이게 1000보다 작죠. 그래서 다 처리가 돼서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보는 방법 알겠죠? 이게. 그래서 쭉 보면은 맨 끝에 이제 평균 Q가 뭐 43개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은 이제 그 버퍼에 저장되어 있던 게 평균 43개 정도 된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많이 저장이 안 돼 있더라. 평균적으로는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 그 3 같은 경우에 확 몰리는 수가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Q에 이렇게 몰리는 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특정 시간에 갑자기 많은 데이터가 온다. 그렇죠? 근데 처리율을 높이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은 그 큐잉하는 버퍼의 사이즈를 키우는 게 좋은 건가? 그 두 개의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버퍼를 늘리는 게 싸요. 예, 처리 속도를 그 늘리는 것보다 버퍼를 늘리는 게 보통 쌉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적당히 타입을 봐서 최적의 시간을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노드에 도착하는 데이터의 양, 그렇죠? 전송 지연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X축이 이쪽이 그 저 노드에 도착하는 데이터 양하고 응답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큐잉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응답 시간이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쵸? 그래서 경험상의 한계치다 그러면 여기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응답 시간이 이 정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가면은 실제 응답 시간이 더 우리 설계보다도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뮬레이션을 잘 해서 그쵸? 최적의 최적의 그 하면 무조건 돈 많이 들이면은 되지만은 그 뻥뻥 놀고 있으면 그런 시스템 네트워크 설계하는 것도 우습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그 시스템 부하에 따라서 적절한 대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최적 설계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구해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그 시간이 그 남은 관계로 11장 TCP와 UDP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지금 시간 관계상 요거 조금 11장 조금 하다가 말할 것 같습니다. 자, TCP라는 걸 합시다. TCP는요, 우리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고요. UDP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입니다. 그 앞 챕터 하면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 영어 약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영어 약어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뭐의 약어인가? 그렇죠? 그럼 모르면은 암호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TCP/IP 모델입니다. 그래서 TCP하고 UDP는요, 여기 수송 계층에 해당되는 겁니다. 맨 아래가 뭡니까? 물리 계층이 있고,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고, 네트워크 계층이 있다고 되어 있고, 수송 계층입니다. 거기에 TCP하고 UDP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응용 계층이 있죠.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죠? SMTP, FTP, 뭐 이런 것들, DNS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이 나죠? 거기 이 네트워크 계층하고 응용 계층 사이에 수송 계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TCP 같은 경우에는, UDP는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합니다. 프로세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쓰고 있는 지금 아마 윈도우 컴퓨터면은 컨트롤 얼터네티브 델 해서 작업 관리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 관리자에 보면은 프로세스를 쭉 보여주죠. 이게 지금 컴퓨터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실행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뭔가 쭉 보여주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많았죠. 하나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게 흐름을 제외하고 데이터 네트워킹에서 패킷을 보내줄 때 흐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할 때 오류도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꼭 전송이 되는 그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종단간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데이터 전송이 처음 시작된 시작서부터 끝까지 호스트 컴퓨터까지 그 종단간 모든 흐름을 제어하고 오류가 해야 된다. 이게 봅니다. 그래서 TCP 프로토콜이다 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것 같은데요. 세그먼트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이거는 TC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할 때 그 전송하는 전송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흐름도 제어하고 오류도 제어해서 꼭 우리의 목표인 데이터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신뢰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TCP/IP는 신뢰성 있는 전송 서비스다. 근데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스트림은 여러분들 영어 스트림 요즘 스트리밍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이게 물 흐르듯이 물의 흐름처럼 이게 쭉 전송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쭉 물 흐르듯이 쭉 그 전송된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의 중복이나 손실 없이 목적지 종단간 데이터 전송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꼭 하냐면은 먼저 세그먼트 아까 했듯이 하나의 데이터 전송 단위라고 했습니다. 세그먼트를 보내요. 그러면은 세그먼트 1을 받았으면 반드시 받은 쪽에서 ACK, 억너리지먼트입니다. 우리 받았다는 신호입니다. 억너리지먼트를 전송해 주면은 그걸 받고 다시 세그먼트 2를 보내주고 세그먼트 2를 받았다 억너리지를 보내주면은 다시 세그먼트 3를 보내주던가 아니면 종료하는 거죠. 그렇죠? ACK, 우리 억너리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를 받았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쏟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꼭 중간에 저쪽에서 받았다는 그 신호를 꼭 받고 그 다음을 보내줍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 그래서 신뢰성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이게 TCP 그 전송 프로토콜이 됩니다. 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죠. 세그먼트 1을 전송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ACK 억너리지먼트를 기다려야 되는데 안 오죠. 최대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도착 안 하면 타임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그먼트 1을 다시 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CK 억너리지먼트를 받지 않으면 다시 보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억너리지먼트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그 패킷에다가 일련 번호를 꼭 부축해야 됩니다. 중복 수신을 반전해야 돼서 이게 세그먼트가 받았어요.
ACK를 보내는데 ACK 억너리지먼트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수신 측에서는 세그먼트 1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ACK가 어떻게 돼요? 못 받은 거를 모르죠. 모를 수가 있죠. 그러면 수신 쪽에서는 다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세그먼트 1을 2번 받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먼저 받은 거는 폐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또 1년 번호로 받아서 2번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중복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TCP의 전송 특성을 보면은 이게 스트림 지향성이다. 이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듯이 물 흐르듯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스트림 지향성이라는 말은 뭐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중복, 누락 없이, 예. 그 다음에 여기 옥텟이나 뭐 바이트를 기본으로 해서 스트리밍 형태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순서가 뒤섞이지 않게 1년 번호가 아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최종 목적지에서도 그 순서가 바뀌지 않게 그대로 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그 OCI에서 보면은 그쵸? OCI를 보면은 그 수송계층이었죠? 예, 그래서 그 물리계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상회선 버추얼 서킷 커넥션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전송과 수신 촉이 운영 체제가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가상 회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있으면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그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상이란 입니다. 버추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억너리지먼트를 계속 받아가면서 계속 전송해 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걸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본 우리 앞 챕터에서 본 버퍼 얘기 있죠? 그래서 버퍼를 이용한 전송을 합니다. 트래픽의 혼잡을 바뀌고 효율적인 전송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버퍼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큐잉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를 간다 그러면 이걸 블록들을 잘 쪼개죠. 그래서 이게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전송을 하고 받아서 다시 합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버퍼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이게 전송할 수 있으면은 바로바로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푸시 기법을 사용한다. 강제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풀 듀플렉스 커넥션 전이중 전송 연결입니다. 이게 전이중 전송 연결보다 풀 듀플렉스라는 말로 사실 이 한국말이 지금 굉장히 나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져요. 듀플렉스가 이중이란 뜻이죠. 이중 연결이고 풀은 이제 전부란 뜻이죠. 그죠? 그쵸? 예, 그래서 그 양방향 전송 연결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되니까 선 하나가 아니라 선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데이터가 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억놀리지먼트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죠. 이게 제어 신호가. 그래서 이게 트래픽이 전체적으로 함소해서 효율적인 전송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예제 1-1 TCP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라. 신뢰성 스트림 전송 방식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했죠? 그래서 스트리밍 지향성, 가상회선 연결에 따른 연결 지향성 특성을 갖고 있고 버퍼를 이용해서 데이터 블록을 사용하고 전이중 양방향 지원을 이런 것 같은 특성으로 요약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뢰성 스트리밍은 데이터 중복 손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은 ACK, 억너리지먼트 그걸 받느냐 못 받았느냐로 우리 일단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 11장의 1절이 끝났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11장 1절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1장 2절 그 세그먼트 형식과 기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큐잉 이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큐잉 이론에 분석한 큐잉 분석 기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1시간 정도 작성하고 이 클래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과서도 꼼꼼하게 읽고 그쵸? 강의도 한번 들어봐야 스토리가 어떻게 되나 이게 좀 남습니다. 이게 PP 파워포인트 이건 그냥 요약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휙휙휙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야? 이게 도대체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교과서로 같이 읽어보고 동영상도 한번 들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그래야 좀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당부합니다. 장기지도 학습 잘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 1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